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초의 출발을 시켜줬던 저의 그 유튜브 사부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 사부님이 이제 살아가는 인생 얘기를 좀 들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사부님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 대위이자 현재 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TV 러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황서진이라고 합니다. 뭐 군대 생활한 거는 내가 좀 이따가 물어보고 이제 현업이 중요하니까 지금 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뭐 이렇게 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난리들 치고 있고 그러는데 마치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군 생활 하다가 대위로 전역을 해갖고 어떤 연유로 그 많은 직업군이 있었을 텐데 공인중개사를 하게 됐는지 나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게. 근데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게 저는 전역한 이유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저는 원래 제가 이제 수방사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방사는 이제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모든 문물을 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너무 넓구나. 더 큰 데로 가고 싶다. 군대 말고. 저는 그때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외국 항공사에 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승무원. 네, 승무원. 왜냐면 군대도 제복을 입고 외적 군기. 오케이. 승무원도 보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난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전역을 결심하고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결국 떨어지게 되었고. 지원을 했다가. 이제 저희가 7월달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에 있는데 저희가 전역을 6월 30일에 합니다. 그럼 7월부터 3개월 동안 시간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한번 봐볼까 해서 봤는데 또 합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격증도 땄다. 그냥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는 어떻게 하다가 또 시작을 했는지. 제가 원래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비슷합니다. 유튜버를 만났습니다.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유튜버였는데 당시 구독자가 15만 명의 유튜버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중개사님 말씀을 잘하시는데 유튜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다가 요즘 그때 당시 한참 유튜브 할까 말까 많이들 사람들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고 뭐 어떤 컨텐츠가 조회수가 잘 나올까 고민하다가 그때 때마침 또 장교 유튜버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그게 잘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내가 알고 있는 캡틴 김상호, 코리아 세진, 우리 그 TV 러셀 이 세 분이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제가 그들을 배출시켰습니다. 배출시켜? 그 나까지 배출시켜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캡틴 김상호랑 저랑 동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사 대표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뭐야 저런 녀석도 유튜버 하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시작을 한 거고 코리아 세진은 3사와 학군이 하는데 6사가 질 수 없다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저희 3명이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장교 유튜버는 있는데 장군 유튜버가 제대로 된 유튜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고장군님께서 저 녀석들도 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보아했던 전우가 연대장님은 중대장급이고 TV 델님은 참모총장급입니다. 나보고 잘 모시라고. 이쯤에서 내가 이제 또 크게 궁금한 건 이제 군대 생활인데 처음에 이제 학군 후보생을 지원했던 동기는 뭐였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제가 딱 대학교 갔을 때 저희 룸메이트 형님이 갑자기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님 어떤 거 하세요? 하니까 무슨 ROTC라는 걸 준비하고. 그때 그 전까지 몰랐구만.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20살, 21살이 되면 일반 사병으로 갔다 와야 되는 건지 알았습니다. 근데 장교라는 게 있고 이런 ROTC라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병사로 갈 거 나는 간부로 가고 싶다는 이왕 군에 갈 거.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군장학생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그 교육대장님이 중령이셨는데 육사 출신이셨습니다. 제가 훈련장에 가서 군장을 딱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석양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신경도 안 쓸 석양을 그날따라 왠지 뭔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대장님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장교란 말이야. 이런 사소한 것도 멋으로 느낄 줄 아는 멋이 있어야 돼.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에 홀렸는지 나는 군장 학생도 해서 이제 붙는데 뼈를 묻어야겠다. 제가 거기에 감동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군인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군대 생활 또 잘 했을 것 같은데 why? 무엇 때문에 군 생활을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제가 왜 전역을 결심을 했었냐면 아까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군대 조직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건 비단 군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이 문제가 있는 게 누군가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반복되는 일상에 계속해서 그 문서화된 보고가 정말 젊은 우리 초급직 간부들을 되게 지치게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냐면 제가 GOP에서 작전 장비를 했습니다. GOP 작전 장비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연대장님이 올 때마다 만들어야 될 그 보고 자료를 이렇게 한 장짜리를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근데 연대장님이 온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연대장님이 그거 1분 보고 내리는데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했다간 아 이거 불필요한데 왜 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행정적인 업무나 또 불필요한 통제 간부라면 어느 정도 책임지고 본인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휘관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너무 그거에 대해서 통제를 걸어버리니까 뭔가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거나 더욱더 멋진 장비가 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못해버리니까 20대 때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참았습니다. 근데 30대 때 40대 때는 바뀔 수 있겠지라 생각을 하고 수방사에 왔는데 수방사에 오니까 또 소령, 중령 근무하시는 게 똑같은 겁니다. 아 과연 내가 30살, 40살 더 넘게 50살까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불필요한 행정 업무라 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보고서 만드는 거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상급자가 왔는데 저희가 하급 제대로서 그건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되는데 가끔 그 지휘관 분 중에 아다르고 어다는데 그 단어 한 글자 가지고 단어 좋아. 아 나 찔리는데. 네, 그게 정말 똑같은 말인데 그게 참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 아하고 어는 다르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함께라는 단어를 쓸 거냐 같이라는 단어를 쓸 거냐 그지? 그럴 쓸데없는 고민이란 말이지. 함께 뭐 또 같이 뭐 어때? 뜻이 통하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저도 거기 대령에서 장군 진급하던 날 진급했다고 퇴근한 것이 아니고 밤 9시 좀 넘어까지 내 야근하고 나갔다니까. 제가 뭐 군대를 이런 건 좀 아쉽다고 하지만 저는 또 반대로 그런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령에 진급했다고 편한 게 아니라 장교라고 편한 게 아니라 간부라고 편한 게 그렇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생각보다 군 간부들이 진짜로 야근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